네, 지금 수서 까치마을에 네. 그 아이들이 전세를 살고 있는데 네. 그 집을 살려니 봄보다 지난 네. 작년보다 많이 올라서 음.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그냥 냅둬야 되는 건지 그게 음. 궁금했어요. 거기 또 하후에 저 전망은 또 어떤지. 네. 수서동 까치마을 아파트 매수 시기로 적절할지 궁금하신 것 같으세요? 연락 잘 네, 주셨고요. 바로 상담 진행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음, 구입 여부를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것은 현재 가격보다 1번 쭉 올라가서 떨어지지 않을 거야. 또는 계속 올라갈 거야. 이러면 이거는 구입이죠. 매수입니다. 현재 가격에서 별반 차이 없을 거야. 이거는 구입을 하든 또는 구입을 하지 않든 이거는 뭐 아무거나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가격에서 떨어진다면 이거는 구입을 하면 안 됩니다. 올랐다가 현재 가격 수준대 이하로 떨어진다면 이것도 구입을 하면 안 됩니다. 어느 쪽이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가격 흐름을 판단하는 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하고 예상을 하는 거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상을 하더라도 결과가 맞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똑똑하고 결과가 틀렸다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국가의 정부 기관조차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기가 힘든 상황이 이런 것인데 기본적인 생각을 바라봤을 때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 첫째, 지금 현재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올라온 이 아파트 자체로만 보면은 이 아파트는 좋은 아파트예요. 좋은 아파트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용적률이 200%를 좀 넘어가서 재건축을 하기는 어려워서 리모델링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가지만 네, 입지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아파트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입지라든가 등등을 봤었을 때는 나쁜 건 아니다. 이 아파트 자체가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거는 사지 마세요. 이건 전혀 투자성이 없는 건데 그거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파트 가격의 흐름은 결국엔 한국 경제 전반적인 어떤 현상과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흐름과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해서 이 가격대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아파트 자체 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아파트 시장을 완전히 지금 묶어놓고 가고 있습니다. 절대 풀어주지 않아요. 이거. 그러면은 앞으로 1년, 2년, 3년, 4년 계속 풀어주지 않는데 안 풀리면 그만이지 뭐 라고 있기에는 네, 보유하고 있는 보유세가 네, 너무나 많아져요. 앞으로. 이게 지금은 또 몰라요. 내년 5월 달쯤, 6월 달쯤 가서 종부세 나오면은 억소리 날 텐데 내년뿐만 아니라 후년 가면은 이거는 억소리 정도 단계가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그래 부동산 자신 있다. 한번 계속 한번 올라가 봐라. 얼마만큼 세금 내고 갈 수 있나 한번 보자. 이렇게 이미 딱 건물을 쳐놓고 있는 거예요.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 구입을 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은 이 구입 후에 세금 문제도 일단은 고려가 돼줘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가구 1주택만 있고 나머지 하나도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강남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2주택자가 많다는 거거든요. 이 2주택자들이 이런 보유세가 막강하게 갔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시기의 문제,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앞으로 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에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 아파트도 역시 가격 조정이 얘 아파트만 안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파트 선택은 좋다. A급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거 사면 안 돼. 이런 아파트는 아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 경제적으로나 부동산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무 상담을 요즘은 세무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 대다수가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상담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내가 이걸 계속 갖고 있으면 세금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 상담이 1번이에요. 이 상담이. 세무사들하고 통화를 해보면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얼마 좀 나오겠다 고민을 하다 보면은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상되고 후년은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 언제다 이렇게 가면은 예를 들어서 내년에 1,000만 원인데요. 후년에 가면은 1,000만 원이 2,000이 아니고 2,500, 3,000, 그다음 가면 5,000 이런 식으로 뛰어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틀림없이 제 생각에는 적어도 내년 6월 이전에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또 그 빠른 사람은 올해 말 이전에는 정리할 건 해야 되겠구나 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각인이 돼줘야 되죠.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 오히려 이거는 더 큰 데미지를 입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골고루 퍼지면은 그때는 이거는 같이 흘러가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현상이에요. 가격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얼마가 됐든 그 심리 상태가 올라갈 것 같아요 하면서 너가 구입을 할래 하면은 구입을 안 하겠다 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이해는 가요? 무슨 뜻인지? 네. 데이터가. 네네. 그래 어쩌면은 저나 지금 시청자분님도 어쩌면 그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데 사기에는 두려운 똑같은 거죠. 그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최종적인 결론은 저라면은 더 올라갈 값이라도 저라면은 우선 좀 기다려 보겠다. 이게 누구 이름으로 살 거예요? 지금 애들이 그 신혼부부인데 네. 주택이 없어요. 그 신혼 특공을 기다리면 안 되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거를 구입을 했었을 때 이쪽에 거기서 있는 사는 거죠. 이걸 구입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10억이 훌쩍 넘는데 네. 그렇게 갔었을 때 신혼부부들이 그 돈을 그만큼 벌었다는 걸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많은 것을 부모님들이 줬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럼 부모님들은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증여세를 내고도 그것이 타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계산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지금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정부가 역대 어떤 정부보다도 다른 어떤 또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부동산 거래 감시 기구를 만들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강남권의 신혼부부 30대, 40대 초반, 20대가 구입하는 가격들은 무조건 다 거기에 대고 하나하나 다 감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감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합법적으로 내가 돈만 내면 돼요. 그런데 10매덕 되는 돈을 그 돈을 현금으로 넣기 위해서는 부모가 필수적으로 둬야 되는데 부모가 거기에 대고 5억, 6억만 줘도 네. 증여세가 얼마냐는 얘기예요. 증여세가 엄청나거든요. 1, 2억대 가까이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렇게 주고 이렇게 할 거냐? 그러면 그거보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높게 사는 꼴이 되는데 그러면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느냐. 지금까지 올라온 것에 대한 것은 접어두고 앞으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라면은 좀 더 눈 딱 감고 1, 2년 더 좀 지켜보겠다. 저는 올라가든 말든.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제 의견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